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링 클래스의 중요한 특징, 그리고 이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트링 클래스, 즉 객체를 인스턴스화하는 과정의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스트링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초기화할 때의 방식은 이렇게 문자열 상수, 즉 리터럴을 이용한 방식과 객체 생성을 이용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코드에서 보시면 리터럴을 이용한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인스턴스화할 때 new라는 동적 할당자를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자바에서 이 문자열 상수를 관리할 때 적용하고 있는 스트링 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바는요, 힙 영역에 스트링 풀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어요. 스트링 풀이라는 걸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이 스트링 풀이 스태틱 영역에 있다가 이제 힙 영역으로, 제가 버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버전부터는 이 스트링 풀을 힙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이 스트링 풀의 용량을, 즉 크기를 이렇게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이 스트링 풀에 대한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공부하면서 상수도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0이라는 정수형 상수를 사용한다면 이 10이라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 타입, 바이트 타입, 숏, 인트, 캐릭터, 롱형 모두가 이 10이라는 값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디폴트로 인트 타입이라는 게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은 숫자 상수, 10이라는 값은 4바이트의 영역을 잡고 이 1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풀려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문자 상수 혹은 숫자 상수, 실수 상수, 그 어떤 상수라도 메모리에 잡혀요. 그런데 이 문자열 상수는 잡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링 풀이라는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이런 문자열 상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스트링 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해서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JVM은 이 스트링 풀에서 동일한 문자열 상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동일한 문자열 상수가 있다면 스트링 풀에 따로 공간을 잡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던 문자열 상수의 참조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str1과 str3가 동일한 문자열 상수로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스택 영역이고요. 자, 힙 영역이에요. 힙 영역 중에서도 자, 스트링 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바 프로그래밍 이렇게 문자열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str1에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가 있을 거고 str3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자열 상수, 즉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 상수가 스트링 풀에 있을 때 이렇게 이 레퍼런스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동일하게 리터럴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다면 이렇게 참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str1이 담고 있는 변수의 값과 str3가 담고 있는 변수의 값이 같겠죠. 따라서 str1과 str3가 담고 있는 것이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true라는 값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str2와 같은 경우는 new라는 동적 할당자를 사용하는 순간 스트링 인스턴스를 잡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리고 str2는 여기를 참조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자열 상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str1과 str2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 참조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는 false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자바는 문자열 상수를 관리할 때 스트링 풀이라는 곳에서 관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 중요한 것은 문자열을 비교할 때 이렇게 이퀄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야 된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자열은 이 스트링 객체의 초기화는 이렇게 리터럴 이용한 방식과 객체 생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 실제로 메모리 구조상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스트링 클래스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어퍼케이스라는 to uppercas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모든 문자들을 대문자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to upperca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STL이 다시 참조하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스트링 str은 자, 자바라는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자, str to uppercase 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to uppercase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자바라는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로 바뀌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to uppercase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기존에 참조하고 있던 문자열을 다 자바라는 문자열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참조하지 않고 있죠. 어느 곳에서 참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참조 정보를 리턴한 다음에 끝이에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str.toString 했을 때 그 결과는 기존의 값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결과를, 즉 대문자로 변경한 그 결과를 다시 참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소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자열을 이렇게 대문자로 변경하고 싶은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문자열을 조합하는, 즉 어떤 특정 문자열과 특정 문자열을 더하는 작업을 빈번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이렇게 concat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참조하고 있는 자바라는 문자열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더하고자 할 때 str.concat 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str.toString 했을 때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자, 원래 스트링 str은 자바라는 이 실행 코드를 지났을 때에는 자, 이렇게 참조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자바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str은 str.concat 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과 연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 이 메소드 내부에서 concat이라는 메소드 내부에서 str이 참조하고 있는 자바라는 문자열,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더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 해 줄 거기 때문에 기존의 참조를 버리고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힙 객체의 스트링 영역인 거예요. 자, 자바는 힙에 모든 객체 데이터들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힙은 메모리를 사용할 때 설명드렸지만 사용하고자 할 때 할당을 받고 사용이 끝나면 할당을 해 주어야지만 다른 이 사용이 있을 때 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할당 해제를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고 GC, 즉 가비지 컬렉터라는 이 어떤 이게 사실은 스레드인데요. 스레드의 개념을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이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라는 문자열과 같이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객체를 찾아서 가비지 컬렉션 대상으로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는 순간에 이 부분을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당 해제하는 게 아니라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이게 할당이 해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비지 컬렉터가 언제 동작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공간은 힙에 할당되어 있고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문자열을 조합하는, 더하는 이 코드를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번이고 20번이고 컨캣을 진행을 했어요.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쿼리를 만든다라든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반복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이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은 공간들을 계속 힙에 남기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자열을 더하는 작업을 빈번하게 발생해야 되는 로직일 경우 스트링 클래스의 컨캣 메소드, 즉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더하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볼 텐데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스트링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때에는 그 기능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경우, 즉 자주 사용되었을 경우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문자열을 더하거나 아니면 문자열 조작이 빈번할 때, 특히 대표적으로는 문자열을 합치는 작업들을 많이 할 때에는 스트링 클래스의 컨캣 메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바로 스트링 빌더 그리고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예요. 자,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는 제공하는 기능이 메소드의 이름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기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직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기화 개념을 아직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 동기화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단계에서는 실제로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의 주요 특징만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동기화의 개념이 뭔지 설명드리면서 이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가 동일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캐패시티라는 걸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코드로 보시면 자, 스트링 빌더라는 객체를 뉴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바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 스트링 빌더는 이와 같은 코드가 되지 않아요. 스트링 예를 들어서 빌더 sb는 자바와 같이 스트링 객체를 초기화할 때 리터럴로 초기화하는 이 방식은 안 됩니다. 반드시 객체를 인스턴스화 한 다음에 초기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자바라는 문자를 초기화 했을 때 내부적으로 캐패시티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문자를 만들었다면 이 뒷부분에 사실은 이 자바라는 문자열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캐패시티라는 별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이 더해질 때 이 캐패시티에다가 그 문자열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는 실제로 참조하고 있는 문자열 이외에 다른 문자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더했을 때 이 캐패시티를 확장해 가면서 이 문자열이 추가가 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코드에서 보시면 스트링 빌더를 선언하고 이 인스턴스화를 한 다음에 내부 캐패시티를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문자열을 더할 때, 이 문자열을 더할 때는 스트링 클래스가 컨캣이었다면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는 어펜드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펜드를 호출할 때 차이가 있죠. 스트링처럼 뭐 str은 str.concat 하지 않고, 즉 sb는 sb.append 하지 않고 그냥 어펜드를 호출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스터디라는 문자열을 더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 캐패시티도 늘어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이 더해져서 동일한 SB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더해주는 작업을 할 때에는 스트링 빌더 혹은 스트링 버퍼를 사용해야 돼요. 차이는 이 동기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고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거나 스트링 빌더를 사용할 때 동기화처를 해주거나의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이 2강, 3강 트래블 클럽 실습을 하면서 이 스트링 빌더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게 toString 메소드인데요. 그 코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 강에서 트래블 클럽이라는 엔티티를 만들 때,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할 때 트래블 클럽의 정보를 출력해 주기 위해서 문자를 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때 스프링 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append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조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스트링 클래스에 concat 하지 않고 스트링 빌더에 append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의 차이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자를 더할 때 플러스 연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연산이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